안녕!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드디어 1차 방정식을 공부하는 첫날입니다. 자, 1차 방정식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제는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이 뭐 정수, 유리수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문자를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우리가 이제 방정식 풀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조금 지루하더라도 계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일단 1차 방정식이 뭐다? 개념 연습을 하셔야겠죠? 자, 항상 1학년에서는 주요 개념들을 학습하는 상태이니까 정확하게 개념 숙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등식이 뭘까? 그 다음에 방정식이 뭘까? 항등식이 뭘까?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등식은 여러분이 부등식이랑 상대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등호가 있는 식이 등식이에요. 좌변과 여기를 우리가 좌변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우변이라고 하고 양쪽을 합해서 양변 이렇게 하는데 좌변과 우변에 수량을 표현하는 식이나 또는 수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등호로 연결돼 등호로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식을 등식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등호가 있으면 등식이죠. 그러면 3은 5다 아니잖아요. 이거는 거짓인 등식이 되는 거예요. 2x는 3이다. 이거는 때때로는 참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때는 또 거짓이 될 수도 있죠. 또 아니면 5x는 5x다. 이거는 좌변이 똑같잖아요. 제가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얘는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될 거예요. 이렇게 등호가 있으면 일단 우리가 등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중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x값에 따라서 주어진 미지수, 아직 알지 못하는 이 수를 우리가 미지수라고 하는데 미지수 값이 어떤 값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할 수 있는 2x는 3과 같은 이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5x는 5x, 좌우변인 식이 똑같아서 제가 x에다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것을 항등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등식 안에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2x는 3처럼 x에다가 2분의 3 집어넣으면 얘는 참이 되지만 1 집어넣으면 거짓이 된단 말이에요. 이 식을 참이 되게 하는 이 x값을 해 또는 근이라고 하고요. 해 또는 근. 이 해나 근을 구하는 행위를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 다음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값, 그 문자값을 구해주세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방정식하고 항등식이 나왔으니까요.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우리 이 예를 한 번만 조금만 더 볼게요. 만약에 어떤 식이 있는데 아까 5x는 5x 이렇게 좌우변의 식이 똑같죠. 그럼 제가 1을 집어넣어도 2를 집어넣어도 얘가 똑같으니까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5a는 5a 이렇게 있었으면 뭐 a에 대한 항등식이다. 주어져 있는 문자에 따라서 그 문자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니까 기준 문자의 중심으로 해서요. a에 대한 항등식, 뭐 x에 대한 항등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의 x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요. 이미의 a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요. 이미의 y값에 대해서 성립해요.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x에 대한 식을 중심으로 공부하시기 때문에 x에 대한 항등식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징이 있어요. 방금 예를 들었던 식처럼 좌우변의 식이 똑같아야 돼요. 좌우변의 식이 똑같아서 아까 예를 들었던 식을 제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쪽으로 몰면 둘이 똑같으니까 빼버리면 뭐가 돼요? 0이 된단 말이죠. 5x에서 5x를 빼면 결국 0x는 0꼴이 돼요. 그쵸? 정리했을 때 0x는 0꼴로 식이 정리되기 때문에 x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얘는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리했을 때 0x는 0꼴로 되는 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쉽게 표현해서 좌우변의 식이 똑같은 구성을 보이고 있는 식이라면 여러분이 항등식이구나 이렇게 캐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2x 더하기 3하고 ax 더하기 b하고 이 식이 있는데
같은 이 식이요. 얘가 항등식이래요. 어떠한 x값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래요. 그 말은 좌우변의 식이 어떻다고? 똑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3하고 AX가 같다는 얘기 아니라 1차항은 1차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X랑 EX가 같고 그 다음에 이 3이랑 플러스 B가 같고 그 말이죠. X의 개수끼리 같고 다시 말해서 A가 2가 되고 상수항 B는 3이 되고 이렇게 알아챌 수 있다는 거죠. 얘를 제가 좌변으로 다 정리하면 2 빼기 AX 3 빼기 B는 0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려면 X도 0이어야 돼. X의 개수도 0이고 상수항도 0이어서 X의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등식이 되려면 여기도 0, 여기도 0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형태상 특징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항등식에 어떻게 된다고? 좌변과 우변의 식의 구성이 똑같아서 이렇게 0 곱하기 x 더하기 0은 0꼴 이런 식의 구성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0이 되니까.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그냥 좌변과 우변의 모습이 똑같은 식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항등식에 관한 문제들도 곧잘 나오니까 한번 항등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해가 무수히 많아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x값이 엄청 많다 이렇게요. 여러분이 구분하셔서 한번 문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우리가 방정식 풀이의 기본 토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등식의 성질이라는 건 뭐냐면 A와 B가 서로 같아요. 그럴 때 제가 좌우 양변에다가 A와 B가 같다라고 하는 식의 양변에다가 같은 수를 더하거나 아니면 같은 수를 빼거나 아니면 같은 수를 곱하거나 아니면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0이 아니라고 했어요. 나누는 수는 0일 수가 없어요. 등식은 성립한다. 이게 등식의 성질 4가지예요.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 등식의 성질 4가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시죠? 자, 여기도 이것도 잠깐 지울게요. 그러면 이제 1차 방정식까지 왔어요. 1차 방정식이 뭐냐? 1차라는 말이 있어요. 1차라는 말 속에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다라고 하면 1차인 x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그쵸? 1차식의 기본 형태 ax 더하기 b는 0꼴 이러한 식을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x 앞에 개수가 0이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a는 0이 아니어야 해. 그러면 제가 식을 다 정리해서 좌변에 ax 더하기 b, 우변은 0 이런 꼴로 정리될 수 있다면 이거는 1차 방정식이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2x 더하기 3은 0 이런 거요. 아니면 4x는 3 이것도 2항에서 정리하면 0 이렇게 정리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1차 방정식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일단 등호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존재하냐 안 하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 문제를 제가 하나 여기다 했는데요. 3x 더하기 2는 7-ax가 1차 방정식이래요. 1차 방정식이려면 a가 될 수 없는 값은 누구일까요?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 누가 존재해야 된다 그랬죠? x의 개수가 반드시 0이 아닌 수로 존재해야 돼요. 그러려면 얘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애가 누구랑 같으면 안 돼요? 3이랑 같으면 안 되죠. 3이랑 같으면 어떻게 돼? 없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a는 3이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a는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실수는 다 되죠. 마이너스 3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성립 조건 이런 1번 문제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1차 방정식은 제가 찾았다.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푸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2x 더하기 3은 0. 가장 간단하게 이걸 일단 치자 하면 얘는 좌변에 놔두고요. 그리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보낼 거예요. 근데 보낼 때 부호가 어떻게 되냐면 바뀌어요. 마이너스 3으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항한다라고 해요. 항을 이사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항되는 i는 플러스 인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에는 플러스 이렇게 부호를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항하고 나서 x의 계수 2로 항상 양변을 나눠주시는 걸로 끝나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등식의 성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항한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거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좌우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아까 등식의 성질에서 그걸 이용한 거고, 등식의 양변에다가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걸 이용해서 지금 문제를 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 1차 방정식을 풉니다 했잖아요. 어떠한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갈 때 어떤 성질을 이용했나요? 이렇게 갈 때 어떤 성질을 이용했나요?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 어떤 성질을 이용했어요? 그쵸?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눈 거죠. 이렇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 보기를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할 때는 이렇게 하면 돼. x끼리 모으고 어쨌든 아무리 복잡해도 그 복잡한 식을 다 정리한 다음에 1차항끼리 모으고 상수항끼리 모은 다음에 1차항의 개수로 나누는 게 늘 마무리 정리 단계예요. 자, 그러면 항상 보면은 복잡한 뭐 1차 방정식 풀이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복잡하다는 거는 뭐냐면 개수가 분수이거나 소수이거나 아니면 괄호가 있거나 비례식이거나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복잡하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뭐겠어요? 분수나 소수로 개수가 정해져 있으면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주는 작업부터 하세요. 아니면 소수로 돼 있으면 각 항에다가 10, 100, 1000 이런 수들을 곱해서 역시 개수를 정수로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자, 얘가 되는 문제를 한번 또 써놨어요. 일부러 복잡한 문제를 써놨는데요. 복잡할 것도 없어요. 여기 소수도 있고요. 분수도 있고요. 괄호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뭐부터 하시라고요? 개수를 정수로 만드는 것부터 하라 그랬어요. 0.3을 바꾸려면 그치 10을 곱하면 되죠. 5를 없애려면 역시 10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 공통으로 일단 0.2까지 다 없애기 위해서 다 정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각 항에 전부 다 10을 곱하도록 할게요. 10을 곱하면 3x 4 여기는 2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나의 곱으로 연결된 거니까 여기 한 번 곱한 거야. x 더하기 4분의 1 여기다가도 곱하면 안 돼요. 여기 한 번 곱하면서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일단 괄호를 풀게요. 그러면 2x 더하기 2분의 1 아직 얘가 정수 상태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이항을 하면 x끼리 모으는 것부터 x끼리 모을게요. 그러면 여기다 3x 빼기 2x가 되니까 x 그 다음에 2분의 1 빼기 4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x는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이 그 개수를 정수로 만드는 작업하실 때 실수하지 않을 것은 상수항에도 항상 상수항에도 같은 수를 곱해야 된다는 거. 분모를 없애야지 소수점을 없애야지 하다가 간혹 상수항에 곱하지 않는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모든 항에 꼭 같은 수를 곱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풀이 문제 한번 더 볼게요. 문제가 좀 지워졌는데 0.1x 더하기 2 문제 5분의 1 3a-2x는 2.4 얘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래요. 근데 그럼 여기 x도 있고 a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래요. 그 말은 x만 문자로 본다는 거예요. a는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x끼리 모으고 x가 없는 애들은 다 상수항끼리 모으는 거예요. a도 상수항에 딸려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다가 또 다 10을 곱할게요. 위에다가 쓸게요. 그러면 x 24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를 또 푸니까 x였구나. x 더하기 6a 마이너스 4x는 24. 그리고 여기 동일한 계산하니까 x끼리 모을게요. 그럼 마이너스 3x 6a는 상수항이라고 그랬죠? x가 없는 애는 다 상수항이라 했어요. 그래서 24 마이너스 6a 이렇게 하고 1차 방정식의 맨 마지막 마무리는 항상 뭐라고? x 앞에 개수로
나누는 걸로 끝난다 했잖아요. 마이너스 3으로 각 항을 다 나누니까 x는 마이너스 8 더하기 2a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이렇게 저는 해를 다 구했는데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해의 조건이 있어요. x는 음의 정수래요. 이 마이너스 8 더하기 2a라는 게 음의 정수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8 더하기 2a는 음의 정수니까 0보다 작아야겠네요. 그쵸? 그러면 2a는 이 부등호도 등호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2항 됐다고 생각하시면 8보다 작아야겠네요. 다시 양변을 2로 나누면 a는 그럼 4보다는 작아야겠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 수 있겠네. a는 4보다 작아야 되는데 4보다 작은 또 뭐가 있냐면 자연수 a래요. 그럼 자연수 a니까 a, 4보다 작은 자연수 누가 있겠어요? a는 1도 낼 수 있고 2도 낼 수 있고 3도 낼 수 있겠죠. 이거는 뭐냐면 일단 x에 대한 1차 방정식을 다 풀고 나서 해의 조건에 따라서 거기 제시되어 있는 또 다른 문자값을 구하는 과정. 지금 여기 a라는 또 다른 문자 하나 있었잖아요. a를 지금 구하라는 이런 형태의 문제예요. 여기서는 지금 해가 음의 정수일 때 자연수 a를 구해라 뭐 이렇게 했지만 해가 뭐 자연수인 해가 있다, x는 자연수인 해다. 조건을 다양하게 줘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에 맞게 또 변형되어서 한 번 더 생각해서 문제를 접근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지금 빠른 속도로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또 예습하셔야 돼서 일단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 연습도 해보시고 특히나 개념 정리 꼼꼼히 하셔야 돼요. 그래, 다음에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뭐라고요? 문제 연습. 자, 그렇게 해서 수업 시간에 좀 더 많은 연습들을 문제 연습을 하고요. 질문도 받을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뿅.